똑같이 직선 도로에서 자동차 A, B가 기준선 P를 동시에 통과를 하는데요. A는 V1의 속력으로, B는 V2의 속력으로 통과를 하고요.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대요. 그리고 기준선 R을 동시에 통과한다. 그러니까 같은 시간 동안 같은 이동거리를 이동했다는 얘기가 되는 거고, 가속도의 방향 A, B 서로가 같고요. 크기는 가속도의 크기가 A가 B의 2배다 라고 제시를 했네요. 그러면 이쪽에다 한번 써볼까요? A의 가속도를 EA라고 가정할 거고요. B의 가속도를 A다라고 할게요. 2대 1의 크기. A가 P에서 기준선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그러니까 여기서 여기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걸린 시간의 2배다. 그러면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걸린 시간을 ET로 넣을 거고요. 그리고 Q에서 R까지 이동한 걸린 시간을 T다라고 넣을게요. 그러면 B가 A와 마찬가지로 P에서 R까지 이동하는데 전체 3T라는 시간이 소요가 된 거고요. 보기를 볼까요? P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A의 속력에 대해서 물어봤죠. A는 P에서 Q 구간, 즉 L을 2t 동안 이동을 했고 Q에서 R까지는 t 동안 이동했기 때문에 Q에서 R까지 그러니까 등가속도 운동으로서 속력이 운동 방향과 같은 방향으로 계속 증가를 해야 된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고, 따라서 A의 속력은 감소하는 게 아니라 Q에서 R까지 운동하는데 A의 속력은 증가한다가 돼야 되겠죠. Q점과 R점에서의 속도를 통해서 감소함을요 한번 또한 나타내 볼 거예요. 그 다음 니은은요 A의 속도 V1 A점에서 P점에서 그리고 B의 P점에서의 V2의 속도의 크기 관계가 2분의 5 V1이냐 V2가 라고 물어본 거고, 니은은 한번 계산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디귿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그러니까 A가 QL을 이동하는 동안 B가 R 사이, B와 R 사이, 그러니까 B가 예를 들어서 여기 위치에 있었다라고 한다면 여기서 여기까지의 거리를 이제 물어보는 거죠. V1과 V2의 관계, 그리고 A가 뭐 이동한 거리 등을 나타내려면 A의 VQ, VR 뿐만 아니라 B의 VQ, VR 각각의 위치에서의 속도를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미지수가 많고요. 이런 미지수가 많은 이런 형태의 문제에서는 식을 많이 나타내야 되겠죠. 우선은 A가 P에서 Q,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있어서의 시간이 제시가 됐고, 그리고 평균 속도로부터 이동 거리를 우리가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먼저 A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눌게요.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이 ET고, 평균 속도는요 등가속도 운동을 하기 때문에 2분의 P점에서의 속도 V1에다가 Q점에서의 속도를 더해서 시간 ET로 곱해주면 L의 값이 나오는 거고, 그리고 또한 Q에서 R까지 이동하는 데 걸린 시간 역시 속도 역시 2분의 Q에서의 속도에다가 R을 지날 때의 순간 속도를 더한 다음에 이때의 시간 T로 곱해준 값이 L이 된다는 얘기죠. 각각. 그러면 이 관계로부터 VR의 위치에서의 속도는 EV1 플러스 VQ다라는 관계식이 나오는데 이거를 1번식이다라고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의미해서 A가 Q 지점을 지날 때의 속도는 P점에서의 속도 V1에다가 가속도가 2A이고 시간이 2T. 그럼 이걸 2번식으로 넣을 거고, R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는 처음 속도 V1이 되는 거고, 가속도 2A, 그 다음에 시간은 2T에다 T니까 3T가 되는 거죠. 3T. 이거를 3번식이다 라고 할게요.
그러면 위에 VR과 아래의 VR은 서로가 같은 값이 되는 거죠. 같은 값이 되는 거고, 그러면 어떤 관계식이 나오냐면 역시 VQ의 관계식이 나오는데 VQ는 이제 이항을 시키면 6AT 마이너스 V1이 되는 거고, 이 Q 속도와 이 Q 속도와 또한 서로가 같지요. 그러면 최종적으로 이 V1은 4AT가 나온다. 4AT가 아니라 2AT가 되는 거죠. 2AT. 그러면 V1은 AT의 관계가 나오는 거고요. 이 V1이 AT라는 이 관계식을 4번식이다라고 가정할게요. 그러면 이 4번식을 2번식에다 대입을 하면 VQ 값이 나오는데 VQ 값이 5V1이 되는 거고, 역시 마찬가지로 3번식에다 대입을 하게 되면 7V1이 되는 거죠. AT가 V면 3이 6, 그렇죠? 7V1이 된다. 그래서 VQ에서의 속도는 5V1이 되는 거고, VR에서의 속도는 7V1이 된다. 라는 관계식. 그래서 기억 역시 아까 예상했던 것처럼 P에서 R까지 운동한 동안 A의 속력은 점점 증가한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고요. 니은 V2와 V1의 관계인데 우선 이제 B를 가지고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B를 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나눌 거고요. B가 R을 지나는 순간의 속도는 처음 속도 V2에다가 가속도가 A에다가 시간 총 3t가 지나는 거죠. 그러면 V2 플러스 여기서 이제 AT가 V1이었어요. 그러면 3V1의 식으로 나타낼 수가 있고, 그 다음 A의 P에서 Q를 지나서 R까지의 평균 속도와 B가 P에서 Q에서 R을 지나는 동안의 평균 속도가 서로가 같아야 되겠죠. 왜냐면 같은 시간 3t 동안 EL의 위치를 이동했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이 식으로부터 또 B가 VR을 지나는 순간에 이제 속도를 계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면 VA 2분의 V1 플러스 R을 지났을 때의 속도가 7V1, 그럼 7V1과 2분의 V2 플러스, 그러니까 B가 P를 지난 순간의 속도 V2에다가 R을 지났을 때의 속도 VR로부터 B가 VR을 지날 때 여기다 쓸까요? 여기다가 이거를 이제 엿다가 이제 써볼게요. 그래서 B가 다시 VR을 지날 때의 속도는 8V1 빼기 V2로 표현할 수 있다. 그러면 두 VR은 서로가 같은 값이기 때문에 V2의 관계가 나오는데 V2는 2분의 5 V1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니은 옳은 내용이 되는 거고, 다음 디귿 볼까요?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와 R 사이 거리, 그러면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ET라는 시간이 흘렀죠. ET라는 시간이 흐르는 동안 B가 P에서부터 이동한 거리를 찾으면 돼요. 그러면 B가 P에서 이동한 거리는 등가속도 운동 방정식을 통해서 계산할 수가 있고요. 그걸 SB라고 할게요. 그럼 처음 속도 VT에다가 A가 Q를 이동할 때까지 시간 ET 더하기 2분의 1
B의 가속도는 A로 놨죠. 그리고 ET의 제곱으로 나타내면 되는 거고. 그러면 이 V, 근데 V는 아까 위에서 2분의 5V1이었죠. 그러면 어떻게 나오나요? 5V1T가 되는 거죠. 5V1T가 되는 거고, 아래는 2로 약분으로 하면 2AT제곱. 근데 AT가 V1. 그러면 2V1T. 그럼 합치면 7V1T. T의 값만 찾으면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B가 P로부터 이동한 거리를 알 수 있고, 그리고 B로부터 R까지의 거리를 찾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이거는 T는 A로부터 계산을 해야 될 것 같아요. A가 P에서 Q까지 이동한 거리가 L이었고요. 그때 평균 속도 2분의 V1 플러스 VQ는 5V1이었고, 이때의 시간 ET. 그러면 6VT는요, L이 나오고 T는 6V1분의 L. 그러면 이거를 이제 여기다가 대입을 해주면 6분의 7 L이 나오네요. 그러면 B는 A가 Q를 통과하는 순간 어디 위치에 있냐? 6분의 7L이면 대략 한 요 정도가 되는 거죠. 여기 한 요 정도를 B가 지나고 있다.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는 6분의 7L. 그러면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를 물어봤으니까 6분의 5L이 된다. 따라서 디귿은 옳지 않은 문장이 되는 거고, 정답은 2번. 그림 가는 같은 빗면을 따라 등가 속도 직선 운동하는 물체에 A가 P점을 V에 이제 속력으로 지나는 순간 물체 B를요 가만히 놓았다라는 거는 정지 상태로부터 출발을 하는 거죠. 이때 A, B 사이의 거리가 3L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러면 그림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A 빗면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고요. B도 빗면 아래쪽 방향으로 힘을 받을 거예요. 이때 A의 가속도와 B의 가속도는 같은 빗면 상에 놓여 있기 때문에 같아야 되겠죠. 그리고 이제 그림 나를 볼게요. 가에서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하는 A가 정지한 순간 A, B 사이의 거리가 L인 모습을 나타냈고, 그렇다는 얘기는 A가 L을 위로 이동한 동안 B는 아래로 L만큼을 이동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림으로 표현한다면 P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L이 되는 거고요. Q에서 여기까지의 거리가 L이 된다는 이야기가 돼요. 왜냐? 두 물체의 가속도 같지요. 그리고 속도의 변화도 똑같아요. A는 여기다 오른쪽에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A는 처음의 속력이 V였고요. V에서 0이 됐어요. B는 처음 속력이 0에서 V가 됐단 말이에요. A와 B의 가속도 역시 같고, A 가속도는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하니까 마이너스라고 할 거고요. B는 그냥 플러스로 표현을 할게요. 그럼 속도의 변화량도 같고, 그리고 가속도도 같고, 그럼 결론은 뭐예요? 시간도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동시에 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그래서 같은 거리를 A, B가 각각 이동을 했다. 그래서 3L 중에 각각 L을 이동했으니까 A, B의 거리는 L만큼 떨어져 있는 거고요. 보기를 볼까요?
가에서 A의 가속도의 크기, 뭐 A의 가속도나 B의 가속도나 가속도의 크기는 서로가 같아요. B를 가지고 한번 해볼까요? B. 네, B 등가속도는 망령식 A 이동한 거리 L이었죠? L은 나중 속력이 V의 제곱이 된 거고 처음 속력이 0. 그러면 가속도 A는 2L분의 V의 제곱이 나온다. 그래서 가속도의 크기가 2L분의 V의 제곱이다. A 또한 가속도가 2L분의 V의 제곱값을 나타내야 되겠죠. 다음 니은 볼까요? A, B가 충돌하는 순간, 그러면 나 시간 이후에 A, B가 충돌하는 순간, 그러면 A, B가 충돌했으니까 한 이 정도에서 아마 충돌을 했을 거예요. 왜냐면 A는 정지 상태에서 아래로 내려올 테고, B는 계속 이제 아래로 내려올 테고요. 그러면 충돌하는 동안 A가 이동한 거리와 B가 이동한 거리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A가 S만큼 이동을 했다고 한다면요. B는 A와 L만큼 떨어져 있기 때문에 B는 S 플러스 L만큼을 이동했다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두 물체가 충돌했을 때의 A의 속도를 VA라고 한다면 B는요. VA에다가 처음 자신의 속도 V를 더해준 만큼의 속도가 되는 거죠. 한번 그래프를 한번 나타내 볼까요? A는 정지 상태에서 속도가 일정하게 증가하겠죠. 그때 충돌 때 시간을 뭐 t 플라임이라고 할 거고요. 그래서 충돌한 순간에 A의 속력을 VA로 잡을 거고, B도 처음 속력이 이제 V, 기울기는 같아야 되겠죠. 가속도가 같으니까. 그러면 그때의 속력을 VB라고 한다면 VB는 VA에다가 V를 더해준 속력으로 나올 거예요. 그럼 이제 오른쪽에다 한번 식으로 한번 표현해 볼게요. A가 나에서부터 충돌할 때까지 이동한 거리를 S로 이제 표현한다면 이 AS는 나중, 그러니까 충돌할 때의 속도 VA의 제곱이 되는 거죠. 처음 속도는 0이었고요. 그럼 B의 경우는 EA 가속도는 똑같고요. 이동한 거리가 L만큼 더 이동했으니까 S 플러스 L로 넣을 수 있고요. 나중 속도 VB의 제곱, 처음 속도는 V제곱. 그러면 ASL 플러스 EAL로 표현할 수 있죠. 그리고 VB는 VA 플러스 V로 나타낼 수 있으니까 바로 제곱을 시켜볼까요? VA의 제곱 플러스 EVAV 플러스 V의 제곱이 되는 거고, 이제 마이너스 V 제곱까지 나타내면 마이너스 V의 제곱이 된다. EAS가 VA 제곱이었죠? 그러면 EAS에다가 VA의 제곱을 집어넣고요. 그럼 다시 이제 식을 풀었으면 VA의 제곱 플러스 EAL은 소거를 바로 할게요. VA 제곱, VA 제곱, V제곱, V제곱 소거되고요. 그리고 그러면 EAL은 EVA V가 나오는 거고, VA는 V분의 AL 값이 나오죠. A는 2L분의 VA 제곱 혹은 EAL은 VA 제곱. 그러면 위의 값은 V분의 2분의 1 VA 제곱. 그래서 두 물체가 충돌할 때의 A의 속력이 2분의 1 V 값이 나오는 거고요. 그러면 충돌 순간 B의 속력은 여기에 V를 더 더해줘야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 V가 된다. 그래서 니은 A, B가 충돌할 때 B의 속력은 2분의 3V다. 기억은 옳지 않은 내용이었고, 니은은
모르는 내용이었죠. 디귿. A와 B가 충돌하는 순간 P에서 A까지의 거리를 물어봤는데요. 그러면 가에서 A가 P점에서 V의 속도로 위쪽 방향으로 이동할 때부터 충돌할 때까지의 변위를 계산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EAS는 V의 제곱 마이너스 V0의 제곱이라는 식을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 충돌할 때의 속도 VA 제곱, 그리고 처음 가에서 P점에서 속력 V의 제곱, 이때 이 S가 P점으로부터 충돌할 때까지의 변이가 되는 거죠. 가속도는 운동 방향의 반대니까 마이너스, 그래서 앞에다 마이너스를 취해줄게요. 그럼 VA가 2분의 1 V가 나왔으니까 우변은 마이너스 4분의 3 V의 제곱이 나오는 거고, 그러면 S는 8분의 3 V의 제곱 곱하기 가속도분의 1, 가속도는 2L분의 V의 제곱이었죠. 그러면 4분의 3 L이 나오네요. 그래서 4분의 3 L이 P가 A까지 이동한 거리, 따라서 2분의 1 L 옳지 않은 내용이 되는 거고, 정답은 니은. 쇠구슬의 운동을 분석하는 실험 장치가 오른쪽 그림 같이 제시가 됐고요. 쇠구슬을 빗면 윗 방향으로 밀어준 후 빗면에서 직선 운동하는 쇠구슬의 운동을 동영상으로 이제 촬영을 했고요. 동영상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쇠구슬이 기준선 P에서 최고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쇠구슬의 위치를 시간으로 나타냈어요. 그 결과를 이용해서 쇠구슬이 P점에서 최고점까지 운동하는 동안 쇠구슬의 속력을 시간으로 나타낸 그래프를 찾는 이제 문제가 되는 거고요. 쇠구슬의 운동 방향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작용했죠. 이때 이 가속도는 기울기가 일정하기 때문에 등 가속 운동이 되는 거고요. 그러면 실험 결과의 나 그래프를 통해서 시간에 따른 속도 값을 나타낼 수 있을 텐데요. 먼저 0에서 2초 동안의 평균 속도를 계산해 볼까요? 0.2초 동안 위치가 0에서 0.36으로 변했기 때문에 0에서 0.2초 사이의 평균 이제 속도는 1.8m/s가 되는 거고요. 이는 등가속도 운동이기 때문에 0.1초일 때의 속도가 1.8m/s임을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또한 0.1초에서 0.3초 사이의 평균 속도도 한번 계산해 볼 텐데요. 0.2초 동안 위치가 0.21에서 0.45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때의 평균 속도는 1.2m/s가 되는 거고요. 역시 마찬가지로 0초와 0.3초 사이의 0.2초일 때의 순간 속도가 1.2m가 되는 거죠. 그러면 0.1초와 0.2초 사이의 쇠구슬의 속도의 차이가 가속도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가속도를 나타내면 가속도는 시간에 따른 속도의 변화량 0.1초 동안 속도가 1.8에서 1.2, 즉 0.6만큼 감소했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가속도 값은 마이너스 6m/s의 제곱이 되는 거고, 그러면 P점에서 쇠구슬을 위로 밀어줬을 때의
속도도 알 수 있겠죠. 0.1초 동안 속도가 마이너스 6m/s의 제곱씩 감소했기 때문에 0.1초 동안 0.6만큼 감소한 결과가 1.8이니까 2.4m/s가 P점에서 구슬을 밀어줄 때의 속도가 된다. 그러면 이제 시간에 따른 속도 그래프는 마이너스 1차 함수로 표현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처음 속력이 2.4, 그리고 최종적으로 0.4초일 때가 0, 기울기 일정. 그러면 3번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림같이 마찰이 없는 스펙면의 질량이 4m인 A가 P를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그러니까 A가 P점을 V의 속력으로 통과하는 순간 질량이 M인 B가 Q점을 이 V의 속력으로 통과를 한대요. 이때 A가 R을 통과할 때 4분의 3의 속력으로 통과를 하고요. 순간 B는 S를 통과한다. 그래서 A, B가 Q에서 R을 운동하는 동안은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한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각각의 P와 Q 그리고 R과 S 사이 거리는 이 L이 되는 거고요. 굉장히 해석을 해야 될 문장들이 굉장히 많죠. 그러면 그 A하고 B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A의 질량이 4m이었고요. B의 질량이 m이었고, 같은 순간 A는 P 지점을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했고, B는 Q 지점을 이 V의 속력으로 운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A는 R 지점을 지날 때의 속력이 4분의 3 V였고, 같은 시간 동안 A가 P에서 Q에서 R을 가는 동안 B는 Q에서 R에서 S까지 갔다. 그럼 다시 한번 표현해 볼까요? A가 P에서 Q까지 가고 Q에서 R까지 가는 동안 B는 Q에서 R까지 가고 그리고 R에서 S까지 갔다. 같은 시간 동안 간 거리가 P에서 R, Q에서 S라는 이야기가 되는 거고요. Q에서 R까지 운동하는 동안 크기와 방향이 같은 힘을 받아 각각 등가속도 직선 운동을 했다고 했죠. A하고 B가요, 질량이 4m과 m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Q에서 R을 지날 때의 A와 B의 가속도의 B는요, 같은 힘을 받았기 때문에 A의 가속도가 만약 A라고 한다면 B는 4A의 가속도의 크기를 가져야 하는 거고요. 그러면 A는 P에서 Q까지, 즉 L까지 이동하는데 마찰이 없었기 때문에 Q에서도 속력이 V가 되는데, 마찰 구간을 통과를 하면서 속력이 V에서 4분의 3V로 속력이 감소를 했어요. 그러니까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으로 이제 가속도가 A와 4A의 이제 크기의 비율로 작용을 했다. A와 B에 라는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제 질문은요. Q하고 R 사이의 거리가 얼마냐? Q하고 R 사이의 거리를요. S다라고 가정을 할게요. 그래서 S까지의 거리를 이제 물어보는 거고. 그러면 B가 Q에서 R 지점을 통과할 때, 그러니까 R에서의 속도도 찾아야 되고, 근데 이 R에서의 속도는 S의 속도 같죠. 왜냐면 R과 S 사이에는 마찰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S 사이의 속도도 이제 같은 거고. 그래서 VR 위치에서의 B의 속도를 한번 계산을 한번 해볼 텐데, 우선 A 같은 경우는 Q를 통과할 때의
속력과 R을 통과할 때의 속력이 제시가 돼서 가속도를 나타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A에서 등가속동 방정식 EA S는 나중 속력 4분의 3의 V의 제곱이 되는 거고, 처음 속력은 V의 제곱. 그러면 이걸 계산을 하면요, A 값이 나와요. A 값이 얼마가 나오냐면, 이제 방향은 운동 방향이 반대 방향이니까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32S분의 7V 제곱이 나오는 거죠. 이제 이를 이제 B의 등가속도 방정식에다가 대입을 하는 거예요. B, 이 가속도는 4A가 되는 거죠. 이동거리 똑같이 S가 되는 거고, 그래서 이제 R에서의 속도의 제곱은 Q에서의 속도 2V의 제곱. 그래서 위에서 계산한 가속도를 이제 대입을 하게 되면 최종적으로 이제 B가 R 위치에서의 속도가 나오는데, 그게 2분의 3 V 값이 나오게 돼요. 이렇게. 그러면 Q와 R 사이에 이제 거리를 이제 물어보겠어요. 근데 시간이 A가 P에서 R까지의 이동 시간과 B가 Q에서 S까지의 이동 시간이 서로가 같았잖아요. 근데 이제 각각 구간에서의 이동 시간을 등속 운동하는 구간도 있고 등가속도 운동하는 구간도 있기 때문에 각각의 시간을 이제 평균 속도의 이제 개념으로서 나타내 볼 텐데요. 먼저 A가 PQ를 통과하는 동안 이동한 거리는 L이 되는 거고요. 그때의 평균 속도는 처음 속도 V와 같은 거죠. 그래서 V분의 L만큼의 이제 시간이 소요될 테고, Q에서 R까지 이동할 때는요, 이동거리는 이제 S가 되는 거고, 이동거리를 평균 속력으로 나눠주면 되는데, 처음 속력이 V, 나중 속력이 4분의 3V였어요. 그러면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과 나중 속력을 더해주면 되겠죠. 그래서 V 플러스 4분의 3V. 그럼 평균 속력은 8분의 7 V가 나오고, 이를 이제 여기다 대입을 하게 되면 A가 Q에서 R까지의 시간은 8분의 7 V분의 S로 표현되는 거고요. B를 볼까요? B가 Q에서 R까지 이동했을 때의 역시 시간은요, 평균 속도를 이동거리 S로 이제 나눠주면 되겠죠. 그래서 이동거리 S를 평균 속도로 나눠주면 되는데, Q의 속도가 2V, 그리고 R의 속도가 2분의 3V니까 평균 속력은 2분의 처음 속력 2V에다가 나중 속력 2분의 3V를 더해주면 되고, 그러면 4분의 7V가 되는 거죠. 그래서 4분의 7V. B가 R에서 S까지의 이동거리는 2L이 되는 거고, 그때의 속력은 그대로 2분의 3V로 일정하죠. 그래서 2분의 3V. 그러면 이 식을 쭉 이제 풀었으면요, S가 L에 대한 값이 나오는데요, 풀었으면 S는 12분의 7L의 관계식이 나와요. 그래서 따라서 정답은 4번